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것으로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으로 해서 여러 개 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고요. 그 팽성의 복지타운 보면은 그 현재 지하 주차장이 정말 열악한데 이게 시에서 건축할 때 청사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지하 주차장을 좀 만드는 것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안정리로 교회를 다니는데 보면 도로변에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데 처음에 예산 받아서 하시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고요. 네. 또 이제 보면은 19페이지 보시면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팽성 복지관에 제가 민원이 들어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하에 이제 어르신들이 탁구를 치시는데 40명이 치시더라고요. 40명이 치시는데 탁구대는 2대밖에 없고요. 그 옆에 보니까 정화조가 있고요. 창문에는 모기가 들어온다고 테이프로 딱 붙여놓으시고 모기 채충망도 또 이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하에 갔을 때는 너무나도 이 공기가 탁해가지고 코가 쎄할 정도로 공기가 탁하고 이게 스키가 차서 미끄덕미끄덕 거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 정부에서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그 취미생활을 하시면 저는 건강이 어떻게 될까 하고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탁구대가 또 2대밖에 없어요. 2대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복지관에 가서 방문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2층에는 그 여가 생활하는데 1시간은 밖에 없대요. 근데 어르신들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탁구를 치시고 또 10월 달에 대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층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어르신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제가 들었고요. 또 보니까 거기 3층에 영어 교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평택에서 엄청 많이 가요. 그 외국인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그 복지관에 꼭 그 영어 교실을 복지관에 운영을 해야 되는지요. 그것도 좀 궁금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페이지 보면은 노인 돌봄센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내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데 야광 조끼도 입으셔서 그거는 참 시에서 잘해 주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22페이지 보시면 추모공원에 대해서 좀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면은 추모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이나 아니면 수원에 가서 화장을 해서 다시 평택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저쪽에 이제 남산리 쪽에 보면은 둔포 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좌측으로 보시면 논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별로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고 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쪽으로 추모공원 하나 저기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 이따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8페이지 보시면 그 평택의 어린이집이 415개가 있어요. 그리고 교직원들이 3,173명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엄마들이 민원을 들으는 걸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2세에서 3세 어린아이들은 한 방에 몇 명씩 들 수 있는지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니면 지금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몇 명씩 정해져 있는지 저는 그걸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대답해 주시고요. 또 지금 29페이지 보시면 아동수당 1인당 10만 원씩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만 원 매월 10만 원 그게 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도시 같은 데 보면은 위탁소가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탁소를 좀 많이 설치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좀 놀고 엄마들도 맡기면서 일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위탁소를 좀 많이 설치를 하실 계획을 좀 가져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3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노인장애과장 최인수입니다. 먼저 그 평소 그 노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저도 그 민원을 접하고 어저께 또 가보게 돼서 수시로 가봅니다만은 지금 탁구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시설이 지을 때 이제 탁구장 용도로 이제 지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희망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부득이하게 이제 공간이 거기 생기다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제 탁구대를 놓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도 가서 말씀드리기는 건물을 당장 이렇게 져가지고 이제 그 탁구장을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 일단은 지금 있는 시설이라도 이제 쾌적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드리는 게 좀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어르신들은 당장 건물을 져다 달라고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이제 그 애로사항은 있으니까 저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지만은 일단은 그 현재 그 탁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쾌적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이제 전자 장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어 교실 이전 관계는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그 시 전체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공간이 없다 시설 영어 마땅한 이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쪽 평성 쪽에서 이제 유치가 됐었던 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모공원 이제 그 설치 관련 사항인데 이게 참 추모공원이 참 예민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추모공원이 이제 청북 추모공원 한 개소하고 이제 공설 묘지가 이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일단은 이제 그 장사 시설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장사 시설 그 5개년 그 매년 5개년 5년마다 그 조사를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제 수요 공급을 할지 화장 수요를 할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금 용역 중인데요. 그 과업 지시에도 제가 일단은 그 한번 너네가 한번 검토를 해봐라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어디가 뭐 화장실이 화장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건 검토를 해보라고 이제 과업을 줬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그 장사 시설을 갖다가 이제 현대화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그 매장 문화는 지금 점차 없어지고 화장 문화되고 또 자연장으로 이렇게 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기존에 이제 묘지를 이제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 자연장 화한다든지 뭐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집에 이제 아동 숫자를 이제 교사 한 명당 아동 비율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영세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한 명에 아동이 3명입니다. 그리고 1세는 5명, 2세는 7명, 4세는 15명, 5세는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어린이집을 한 번씩 방문하셔서 정말 이게 정해진 숫자의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매년 이제 지도 점검도 나가고요. 보육 전문 시스템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다 그 인적 사항이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저 소사벌 쪽에서 그 유치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그 방에는 아이들이 7명이 들어가야 된대요. 네. 그런데 9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너무 비좁고 또 선생님은 1명이래요. 그래서 평택 근데 그분이 서울서 이제 미군 부대로 네. 지금 내려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는 안 그랬는데 평택시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한 번씩 딱 저기 뭐야 가셔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 유치원은 이제 그 교육청 관할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요. 네, 저희는 어린이집을 네, 하는데 어린이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세 같은 경우 3명인데 막 맥시멈 4명까지 이렇게 조금 그 연령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또 저기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3명이 아니고 4명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2세는 7명인데 그러면 더 한두 명씩 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맥시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7명인데 9명을 교사 1명이 보기에는 너무 애들한테 위험하지 않나요? 애들이라는 거는 잠깐 엄마가 눈을 옆으로 돌리면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헐뜯고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숫자는 애들이 7에서 9명이 있는데 교사는 1명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네. 그 전체적으로 뭐 그 적당한 인원을 정해서 이렇게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보육 부분 똑같습니다. 얘기하는데 가정보육도 똑같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기준이 똑같아요? 네, 네. 예, 도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마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를 포함해서 사립도서관으로 등록된 47개소가 있는데 47개소 중에서 운영 상태라든가 서류라든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원 범위는 이제 작년에 8개소를 주게 됐고요. 그 주게 되는 범위는 이제 도서라든가 집기라든가 운영비에 따라서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도 주게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하루에 8시간 운영을 하고 주 6일 이상 개방을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한 상태를 대상으로 해서 6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시나요? 네, 금액으로 제가 금액으로 하면요. 네, 작년에 8개소에 3,340만 원이 운영비를 줬고요. 네, 그다음에 냉난방비로 6개소에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냉난비로에 5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저기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공원에 보면은요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있는 데는 요즘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전이다 보니까 노숙자들도 많고 불량 청소년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을 문을 잠그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는 요즘에 이제 덥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산책하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범대원이 야간 방범대원들께서 9시부터 12시까지 순찰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열쇠를 주셔서 그 순찰하는 동안은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후에는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가셨다가 아침에 청소하는 분 나오시면 열쇠를 맡기시면 그 화장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부서가 이제 공원과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요. 네. 관련 부서 있는 데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의원님 의견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 교육센터가 이제 복지시설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기 복지 시설도 굉장히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설이 같이 있고 그러는 게 저희도 사실은 뭐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4천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의 24.8%.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 예산 24.8%의 위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이제 먼저 그 24.8%를 그 퍼센트를 단순하게 따지면 좀 적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게 보면 일반 회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고 또 전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근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24.8%가 나온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4.8%라는 게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지면은 비율이 좀 낮아지고 그 전체 예산 규모가 그 좀 적으면은 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퍼센트가 절대적인 그래서 기준은 이게 아니고요. 많은지 적은지 잘 몰라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2017년도 용인시 같은 경우 이제 거의 100만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런데 한 31%가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해서 31% 정도 나오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 2조 2,149억 원 중에서 32.4% 6,450억 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높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용인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의 39%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강정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선별적 복지 대상자에 대한 그러니까 기초생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또 일반 사회적 약자 또 차상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사항은 뭐 쭉 설명도 하셨고 뭐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타 시도 잘 되는 시도에 비하면 일단 시 예산이 비율적으로 좀 낮지 않느냐. 뭐 정확한 건 31개 시군 자료를 한번 보면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31개 시군 예산, 사회복지 예산 그 편성 그 비율을 같이 좀 확보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짜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서부복지타운이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런 그 시설이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었습니까? 예, 뭐 뭐 복지관, 산재돼 뭐 있거나 없거나 예, 그렇게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70억이라는 뭐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모처럼 또 서부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복지타운이 이제 건립이 되는 만큼 정말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서 튼실하게 좀 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타시군 그 지원 상황과 비교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이 보훈 가족 예우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11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택 행복나눔본부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2015년 발족됐습니다. 2015년이요.
예. 그 제가 잠깐 그 인터넷으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행복나눔본부에서 1인 1계좌 2,000원 그 자동이체 그 모금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들어가는 계좌가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단체 일명 사랑의 열매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평택 행복나눔본부는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은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비슷한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예, 평택복지재단이랑 예. 그 협약을 맺어서 협약을 예. 맺었습니다. 그 예, 의원님과 같은 단체라고 보긴 그렇고요. 이제 예. 계좌는 그렇지만은 거기 이제 예. 계정이 예.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이 관리된다는 계좌 말씀입니다. 그 2,000원씩 걷는 그 계좌 말고 예. 별도로 기부받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 별도 행복나눔본부. 그 계정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냥 2,000원씩만? 아니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면 아, 기부하겠다고 하면은 2,000원 이제 이상도 예. 되고요. 그리고 뭐 일반인 2,000원이고 예. 그리고 이제 지정 기탁 같은 금액이 크거든요. 지정 기탁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예, 있죠. 예, 예. 이 계좌가 두 개. 경기사회 있습니다. 그 이제 일명 그 사랑의 열매라는 곳은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1억 이상 기부자를 이제 굉장히 대우하는 그런 그 모금회로 알고 있는데 네네. 평택시 그 아너 소사이어티 그 멤버가 몇 명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이 안 추후 되시죠? 파악해서 저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아너 소사이어티 member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도 굉장히 좀 홍보를 좀 해서 어떤 이런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함이 좋을 듯이고요. 뭐 예. 봉사단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뭐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뭐 예. P2P, 적십자 봉사회 등 이런 데하고 같이 그 연계가 돼서 조금 전에 그 13억 원이라는 그 모금 목표액이 있듯이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떠한 그 사업을 펼치면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네. 방법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예, 좀 좋은 말씀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은 자활근로자 지원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하위 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통해서 계층 간 불균형 해소를 복지 사업의 중요 현안으로 추진해 온 것은 지원만으로는 삶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개선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통해서 균형적인 국민의 삶을 추구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자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5페이지를 보시면 며칠 전에 그 물놀이장 그 운영을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아쉽게도 남부하고 서부에만 있고 북부에는 지금 물놀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이천입니다. 아니 그런 진의천과요 무봉산 수련원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따로 운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무봉산 수련원에서 네. 있는 거는 그 예. 재단 청소년 재단 무봉산 예. 수련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진의천은 그것도 같이 재단에서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기존 설치물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 임시 설치물로 이제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북부에도 그런 임시 설치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에는 임시보다는 이제 진희천 위원지가 그렇죠. 예, 고정식으로 예, 예,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임의 설치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요. 북부에도 좀 운영이 돼야 될 듯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 그 수급자가 27,849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게 법적인 기준 안에서 그냥 그대로 선정하시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그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생계급여 있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의료급여, 예, 네 가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고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북부는 출장소, 또 이제 남부는 우리 이쪽 각각 그 권역별로 해서 취합해서 이제 가득 각종 이제 소득 재산 조사를 해서 최종 이제 심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활적인 측면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적정한 결과인지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우리 아, 검토해볼 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너무 그 형식에 치우친 그 법적 기준만을 너무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고요.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봉사단체 같은 데서 이런 그 특히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추천 대상지가 있어서 찾아가 보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생활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 그래서 이런 봉사단체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네. 굳이 그래서요. 의뢰를 안 네. 하고. 예. 예. 이제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제도권 외의 사람들은요. 예. 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수급 대상자도 어떤 이거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선정하는 거를 조금 선별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별하심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19페이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설치 비율이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이제 본청 소속해가지고 네. 이게 나는 이 차이가 나는 그 사유는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자연부락 그 저기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경로당이 80.9%고요. 이제 송출 같은 경우는 그 58.3%, 본청은 69.6%인데요. 이제 자연부락 단위로 이제 마을 해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용도 변경해가지고 이제 경로당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도심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을 해관이 이제 거의 이제 도시화 되기 전 그 권역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마을 단위로 이제 경로당이 설치가 덜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임차 지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 경로당을 신규로 이제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종전에는 그 임차 지원이나 그 구입 지원도 안 됐었는데 조례를 바꿔가지고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개소당 이제 1억 5천 정도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물건이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 아직 그 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된 그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그 건의된 데하고요. 그리고 미등록된 그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가건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합법화 시키는데 적법한 건물을 구해가지고 해놓고 납득해가지고 금년에 33군데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연차적으로 그 저기 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찾아뵈면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그 환경, 그 안에 또 환경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아직도 TV가 브라운관 TV를 갖고 계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이런 데서 그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 그런 거는 좀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복지 차원에서 좀 해보고요. 그리고 놀이문화에 대한 어떠한 그 매뉴얼을 좀 그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서 좀 놀이문화도 좀 개선시킬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경로당에 저희가 방문을 해보면
100군데를 갔다라고 하면 99군데는 다 화투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나 바둑 뭐 이런 거를 아예 그런 놀이 저기는 없고 오로지 그냥 화투, 그것도 뭐 한 팀도 아니고 서너 팀씩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들 재미있어서 하시긴 하겠지만 놀이 문화의 어떤 그 대안 제시도 분명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대안 제시라든지 뭐 소일거리라든지 예, 그런 부분 갖다 저희가 또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현영 위원님. 최현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초수급자요. 저도 이제 통장을 보면서 기초수급자들을 많이 접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기부 같은 것도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쌀이 남아 돌아서 식당에 갖고 다니면서 파세요. 파시는데 시내에서만 그거를 자꾸 이렇게 중복되게 주지 마시고 외곽으로 해서 소외계층들을 더 찾아서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또 지금 경로당 그 어르신들은 저도 이제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해주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토 치시는 거는 치매 예방 차원에서 많이들 치시니까 저는 그거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바둑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좀 시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장애인 요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계태에 장애인 복지타운을 또 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물론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까이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쪽 서부도 있고 남부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차 없으신 분들은 나오기를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장애인 쉼터 같은 거를 좀 마련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조계태 그 신축 증축 관계는 그 단기보호 시설 신설하고요, 장애인회관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또 장애인 복지타운은 그 금년도에 별도로 이제 지역이 3개 지역으로 다 나눠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또 교통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그 타운을 져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일단은 타당성 이전에 이제 그 계획을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장애인도 가까이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 할 시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우를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접근성이 용이하게 권역별로 그것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기초수급자의 이제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뭐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떤 복지 전달 체계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정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시스템상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중복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도 뭐 특별하게 이제 어떤 목적성으로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뭐 불가피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늘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시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큰 것도 좋지만 뭐 요소요소에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장애인들께서 편하게 이용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황도 좀 파악 좀 해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은데요. 네. 하여튼 개선해 나가는
걸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공무원들께서 평택 시민 또 평택 발전 또 장애인 소외계층 기초 수급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입니다. 먼저 15페이지에 그 아이들 도심 속 휴식 공간 물놀이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영장 같지 않고 물놀이장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죠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가서 우리 지역 주민이 놀고 왔는데 아기가 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눈병 그 얘기하면서 그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 그 수질 상태, 안전 점검 상태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질 관리는 수시적, 정기적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16페이지에 보면 그 아동 수당 0세에서 5세까지 지급이 있죠. 여기에 그 제가 볼 때는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월 소득 관계라든가 주거 상태에 어떤 혜택을 가지고 선별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21페이지에 보면 그 우리 그 만족도 높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지금 평택시 인구수 대비해서 11.7% 노인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평택시도 지금 그 노인 그 현황이 고령화로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연불악이나 공동주택 노인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 시스템이 그 운영비라든가 난방 그 프로그램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정동 22통 그쪽이 어디냐면 여기 신가웨딩 147-1번지 그쪽이 굉장히 그 노인정도 없으면서 이런 하소연하는 일을 제가 엊그제 이렇게 지나다가 제가 이제 의원이 됐다 하니까 누가 보자 그래서 제가 민원 처리를 위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바로 그 신가웨딩 앞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영세층하고 소외계층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또 세입자들이 많이 주거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몇 통이냐 하니까 22통이에요. 거기가. 근데 노인정도 없고 그 쉼터도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 그 20명 정도가 항상 그 빌라 앞에 그늘에서 땅바닥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 집에서 안진뱅이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이런 의원도 하고 있으니 제가 그런 대책을 좀 강구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살펴보니 굉장히 지역도 열악하고 공터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유지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지금 그 전세 그 지원 대책도 있네요. 보니까 임대차 보증금 지원. 그래서 요거를 꼭 이 마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강구책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정이 굉장히 쾌적하고 좋고 노인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은 아직 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 그 대책 강구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가장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수질하고 사실 안전입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리인이나 이런 그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한 곳마다 한 15명 이상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수질 관리는 저희가 이제 그 역과기를 설치를 해서 그 상시적으로 이렇게 역과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질이나 이제 눈병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염소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그 잔류 염소량이 일정 수준 그 유지가 되면은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사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각별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는 저희가 이제 확인은 못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화를 해서 이제
그 수시로 더 확인도 하고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놀이장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보면 여기 워터 슬라이드 있고 몽골 텐트 있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별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이용 요금이? 아, 네, 이거는 예산을요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3억 5천을 재단에다 줘서 재단 의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터 이 슬라이드 별도 비용 없습니다. 별도 이용 요금은 없고요. 처음에 예. 있었죠. 아, 없었습니다. 계속 그냥 입장료만 1,000원, 2,000원. 저희 아이가 그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시의원 중에 아마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둔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용 요금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번 탈 때 뭐 얼마 워터 슬라이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고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이용 요금 받는데 성인 2,000원 왜 받죠? 엄마 아빠가 풀장에서 노나요? 지금 이거 아이들 그 다른 용인시나 이런데 안 받아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만 9세 이하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고 거기 낮아요. 되게 낮아서 아이들이 노는 풀장인데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풀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장을 하려면 엄마 아빠들이 돈을 내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노는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저기 예.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저희가 이제 저희보다 1년 정도 전에 용인시가 한 것 같은데 거기 사례나 이런 거 뭐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용인시는 안 받습니다. 보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고 이제 김영규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그 경로당 임차 경로당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은 임차 경로당마다 이제 임차할 경우에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최하예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이제 그 도시화된 데에는 이제 그만한 돈을 주고 이제 임차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있을 텐데요.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데는 한번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예, 제가 그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을 보니까 건물 같은 건 없고요. 예, 지하 방 그 아파 근데 25평 정도 그 방이 비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세를 놓는 거죠, 전세. 예, 그래서 전세 가격을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5천만 원 정도 아. 주면 얻는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그 희망 사항은 그거라도 좀 있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원 방법 있으면 좀 강구를 해서 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 되니까요. 예, 참고로 그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그 33개소의 그 22통도 이제 그 지원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서정동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튼 뭐 빠른 시일 내에 그 매입을 하든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네, 먼저도 친절하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서정동 동장님한테 제가 문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그 대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동 수당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네.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소득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한 90% 이상 예, 이렇게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에서 뭐 저기 우리 보편적 복지로 그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수당 그래도 보수 그 받는 그 부모님들이 그 예. 월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같은 건 없나요? 그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소득 인정 금액을 따져가지고 90%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3인 가구는 월 소득이 1,170만 원까지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의 이게 전국적인 그 지표기 때문에 거의 다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 생각이 정도면 됩니다. 거의 다 받겠네요. 네, 네. 그러면 주거 상태는요? 그게 이제 재산하고 다 그 평가한 금액입니다. 아, 1,170만 원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뭐 오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중식 시간에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